15명을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경찰 수사 중에도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통영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경남의 단체장, 부단체장 집무실과 관사 운영 실태 보도. 오늘은 관사 공공요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경남교육청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관련 예산이 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주의 한 어린이집이 경찰 수사 중에도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학부모가 학대 혐의로 어린이집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CCTV에 포착된 학대 정황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장애아동 15명에 대한 500여 차례 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 혐의가 불거진 이후에도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이마와 팔, 머리, 입술 등에 수차례 상처가 났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가 다쳐서 돌아오곤 했는데 경찰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시점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학부모에 의해 추가 고소됐습니다. 이건 항의하면 이쪽에서 만약에 내일 못 보겠다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것도 맞고, 그래서 사실은 좀 그냥 넘어간 사건들이 좀 있죠. 최초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던 건 지난해 8월. 그러나 진주시는 올해 2월에야 가해 보육교사와 원생을 분리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도 아동 학대가 있었다면 진주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학대 사건 대책위의 주장입니다. 9월 이후에도 아동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가해 보육교사 분리 조치가 늦은 진주시는 이 무사한 일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은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된 어린이집 관계자 8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상습 학대와 방조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동 학대 방조 혐의를 받던 원장과 조리사 등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애들을 더 그렇게 해야 상습학대로 인정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상습학대로 너무 충분한 증거들이 나왔는데.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검찰의 판단에 반발해 검찰 항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통영 지역의 시민환경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단식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는데요.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가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펼침막과 단식 농성을 알리는 표지판이 내걸렸습니다. 1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통영시민행동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을 2차 세계대전에 이어 새로운 해양대전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과 어민 생존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시민이 느끼는 불안함은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통영거의 지역 경제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틀림없다. 2년 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당시 들끓던 규탄 분위기가 달라진 점에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할 어민의 수산업의 생존을 위해 얘기해야 할 시장은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민단체들은 경남도지사와 통영거제시장에게 우리 정부의 투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어민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단식 농성장을 펼치고 있으면 개개인들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단식 농성의 시작이 숨어있는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반대 여론을 결집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지역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남해군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한국 해역에 도착해 바다를 오염시켜 어민 생존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일본은 태평양 연안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도 일본 측에 방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나흘 동안 마산 어시장과 통영 서호시장, 남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비자들은 수산물 결제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환급액은 최대 2만 원입니다. 경남 단체장, 부단체장의 집무실과 관사 운영 실태를 점검해보는 MBC 경남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경남교육감과 지자체 부단체장의 관사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2014년부터 관사로 쓰고 있는 2층짜리 주택. 4년간 사용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만 4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사용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과 1월에서 3월 사이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2019년 이 기간 동안 나온 전기 가스 요금만 평균 100만 원, 모두 합하면 453만 원 정도입니다. 2020년도에도 1, 2월 요금이 각 150만 원 안팎으로 청구돼 50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2021년도에도 이 기간엔 3월을 뺀 나머지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오면서 460만 원이 넘는 요금이, 2022년엔 전기요금이 1월에만 100만 원을 넘기는 등 마찬가지로 460만 원가량 썼습니다. 세자가 원하는 난방까지 안 돼가지고 거의 많은 난방에 대한 전기나 가스 요금이 들어간 것 같고, 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맥 수공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번에 임원대를 했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 모두 세금으로 냅니다. 조례에 따라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로 교육감 관사는 공공요금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교육감 관사는 작년 9월 기준으로 모두 6곳. 이 가운데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공요금을 직접 내거나 관사 매각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기, 가스 요금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이게 바로 고위직에 대한 과도한 특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관사 공공요금을 교육감이 내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한 뒤에는 교육감이 거주하는 2층 공간에 한해선 직접 요금을 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단체장 관사의 공공요금도 지난해까지 모두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4년간 집행된 예산만 1억 7,500여만 원. 경상남도는 최근 각 자치단체에 올해 안까지 조례 개정을 하고 이달부터는 공과금 등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때문에 당장 조례 개정을 서두르는 자치단체도 있는 반면 권고사항이다 보니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다른 자치단체의 동향만 살피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조금 이걸 부단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금을 이게 내가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한번 어디가 이야기하시라고.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1, 2급 관사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남교육청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관련 예산이 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당초 예산안의 절반이 삭감돼 논란을 빚었는데 이 와중에 한 교육위원회 여성단체 폄하 발언이 나와 집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운영 예산이 도의회에서 다시 도마에 오른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인 재설계가 필요해요. 용어가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종속기관으로서 행복교육지구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여기다 마을 교육이 학교 교육을 대체한다는 오해뿐 아니라 일부 마을 교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박종훈 교육감 후보의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 보면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남교육청은 논란 불식을 위해 내년부터 정치적 중립 서약서 제출과 평가단 구성 등의 행복교육지구 쇄신안을 냈지만 도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경고 처분하고 그 어떤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를 했다. 이 정도는 돼야 의회가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논란 끝에 경남교육청이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정상 운영을 위해 지난 연말 삭감된 예산 42억 가운데 89%인 37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되살리려 했지만 이마저도 교육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14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한편 양성평등교육 등에 관한 추경 예산안 심사 도중 정규헌 교육위원이 성폭력 예방 자문협의체 자문위원들에 대한 폄하 발언으로 개인과 해당 여성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집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은 본인 자신들이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육한 걸 제가 보니까 완전히 전 젠더 교육에다가 뭐 동성애에다가 뭐 애들한테 이 성교육에 대해서 정규헌 의원은 성평등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활동을 모욕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경남 여성인권운동단체 등은 성폭력 예방 교육의 혐오와 배제를 주장하는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도의원들의 성인지 향상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아직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을 미리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안전요원이나 구조장비가 없는 곳도 많은데 실제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해수욕장입니다. 간간히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해수욕장입니다. 이런 개장하기 전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없거나 구조장비가 부족해 사고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9살 어린이 3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3명이 놀다가 한 명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발견 당시에 심정지 상황이고요. 병원에 이송을 됐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구조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꽉 차 있었어요. 딱 이렇게 있었죠. 이곳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는 개장 전까지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입수 금지선이 설치됐습니다. 출입을 막으면 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해수욕장 관련법이 지난 2019년 개정되면서 개장 이전에도 물에 들어가 노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입수 금지할 법 규정이 없거든요. 정책에서 조건을 바꿔보면 되겠어요.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도 안전사고를 막을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장을 앞둔 경남 해수욕장 26곳 가운데 현재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한 곳뿐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창녕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창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낙인 창녕군수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했던 열병합발전소 반대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인 만큼 성낙인 군수는 계획위원회에 심의 핑계를 대지 말고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가 오늘 회의를 갖고 사천 우주항공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에 협력하고 남중권 민간단체 교류 확대를 위한 시민 문화벨트 구축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경남에서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2023 체감경기 임금 실태 전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조직 노동자의 87.9%가 최저임금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답해 전국 평균인 84.8%보다 높았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기준으론 물가 상승률과 노동자 가족 생계비를 꼽았습니다. 창원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창원시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창원시와 9개 버스 업체는 시민들의 불편 사례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노선 개편 현안 점검 TF팀을 구성해 학교 등하교와 직장인들의 출퇴근 문제 등 긴급성을 요하는 사례는 수시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엘살바도르와 아쉽게 비기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첫 승리 또 미뤄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과감한 돌파에 이은 황희찬의 절묘한 패스. 수비 다리 사이를 뚫어낸 황희조의 환상적인 선제골.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좋은 과정은 많았지만 더 이상의 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42분 동점골을 얻어맞고 허무하게 비겼습니다. A bit disappointed because obviously we wanted to beat El Salvador. We wanted to score more goals, and then they equalized it at the end with a set piece. Which you're a little bit angry about it.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4경기에서 2무 2패. 손흥민은 종료 직후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90분 내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세트피스로 골을 먹으면 아프거든요. 또 이런 기분들을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감독님께 첫 승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저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슈팅 숫자 14대 5의 절대 우승. 마지막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은 컸습니다. We could have scored 4, 5, 6, but we did not. You have to work harder, and you have to believe in the fact that you can score goals. 긴 시간을 소화할 수 있는 공격수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안타까움도 드러냈습니다. Basically, their performances are not 90-minute games. The only one that always comes is Sonny. Sonny plays usually 90 minutes. That's a big difference. 클린스만 감독은 내일 이례적으로 코치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표팀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A매치 2연전이 끝나면서 유럽파 선수들은 이제 진짜 휴식기에 들어가는데요. 서로 처한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퇴근길 풍경도 제각각이네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화려한 개인기로 팬들을 즐겁게 했던 이강인. A매치 2연전을 마친 소감이 궁금했는데 야속하게도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하루만 빼주세요. 하루만. 아마도 이적 관련 질문이 나올까봐 대답하기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추대구역을 10초 만에 통과한 이강인과 달리 어제 제대로 말문이 터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인데요. 탈장 수술 회복 중이라 30분 정도만 뛰었지만 이제 제대로 휴식기에 들어가서 그런지 20분 가까이 인터뷰에 응하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는데 퇴근이 늦네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수술하면 좀 정확히 어때요? 비밀입니다. 이 정도 답변 괜찮지 않아요? 사우디리그의 연봉 400억 원 러브콜 질문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성룡 형이 한번 그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지금은 돈은 중요하지 않고 저는 프리미어리가 너무 좋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잘 돌아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겠는데요. 남은 시간 푹 쉬고 다음 시즌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야구 기념구를 둘러싼 해프닝으로 때 아닌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념구의 주인은 선수일까요? 아니면 공을 소유한 팬일까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어간 최용우의 홈런. KBO 리그 최초의 개인 통산 1,500타점입니다. 끌려가고 있는 도중에 터진 거라서 더 기분이 좋은데 또 마침 이렇게 대기록이랑 같이 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기록이 담긴 홈런공은 담장을 넘어갔다 다시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하나 중견수 문현빈이 이걸 관중에게 건네면서 상황이 묘해졌습니다. 팬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저건 최용우 선수가 줘야 저 부분이 뭔가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해당 관중이 공을 가지고 싶다고 했고 최용우도 기념구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오늘 해당 관중이 최용우에게 공을 전달하면서 상황은 다행히 별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틀 전엔 비교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SSG 최주환이 개인 통산 1000안타를 홈런으로 기록했는데 이 공을 확보하지 못하자 직접 영상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저의 소중한 1000안타 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중의 얼굴과 좌석번호를 공개해 문제가 됐고 우여곡절 끝에 공은 받기로 했지만 기념구를 어떻게 다루고 전달해야 하는지 때 아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티켓 가격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팬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해서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이게 뭐 당연히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흐르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가 평생에 걸쳐서 이룬 업적을 기념하는 공이라서 그 선수의 팬이고 구단의 팬이라면은 돌려주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승엽이 아시아 홈런 기록에 도전하던 2003년 잠자리채 열풍이 불기도 했고 400호 홈런공을 준 팬이 큰 주목을 받는 등 기념구를 둘러싼 이야기는 선수와 구단, 팬의 생각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50만 달러에 낙찰된 지난해 저지의 62호 홈런공처럼 팬들이 경매에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 통산 700호 홈런을 기록한 푸올즈는 기념구는 팬들의 몫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삼바 군단 브라질이 세네갈에 4대2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브라질이 4골 이상을 내준 건 2014 월드컵 독일과의 준결승전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